안녕하세요. 주식 심화론입니다. 이렇게 봄 기운 완연할 때에는요, 강의 듣기 싫습니다. 뭔가 점심 식사 끝내고 노곤하기도 하고 강의 안 듣고 또 꽃구경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4월의 경우에는요, 대학 시즌도 그렇고 또 중요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대방출됩니다. 2분기 우리 주식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시험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5월에는 공매도라는 이 공매도 재개 큰 이벤트와 6월에 또 FMC라는 큰 이벤트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조금은 즐겨볼까라기보다는 이 시험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이 시간에 또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찬 강의 마련했고요. 함께하는 교수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통화톡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 볼 텐데요. 금요일장은 분위기 좋습니다. 다만 탄력이 좀 아쉽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황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 말씀대로 오전장 대비해서 보시면은 탄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6%가량 오르면서 3,10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3,100선 바로 뛰어넘으면서 바로 3,120선까지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차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구간 잘 유지하면서 3,100선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783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도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인은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8,95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하는 섹터들 가운데서는 운송장비 섹터가 일단 4%대로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그동안 시장을 살짝 주춤하게 누르고 있었던 차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장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으로 1.4%대 강세입니다. 네, 그 외 종목들 살펴보시면 의료 정밀 섹터도 2% 넘게 상승하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0.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약품 섹터가 0.9%대로 가장 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도 0.9%대 하락세고요. 그 외에는 건설이나 보험, 금융 이렇게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낙폭은 1% 안쪽으로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IT 투톱주들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장 거의 2%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5,000원 선까지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반도체 대란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쪽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업황에 대한 강세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체크해보시면 현재 구간 보합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14만 원 선 터치합니다. 이 미국의 마이크론과 웨스트디지털이 이 일본의 키옥시아를 인수한다고 알려지면서 키옥시아에 투자를 했던 SK하이닉스가 한 차례 부각이 됐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빠르게 줄게 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LG화학은 1.5%가량 83만 2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이런 소식에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 LG 측이 냈던 제재 요청을 미국 행정판사가 기각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분위기상으로 2차전지 종목들 자체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현재 구간 강보합권입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보시면 오늘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모두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자동차 종목들의 반등세가 오늘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도 체크를 해보시겠지만 오늘 현대차, 기아차 모두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상승하는 플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살펴보시면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대, 셀트리온은 1.5%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와 부품주 그리고 차 관련 종목들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이 본업이 탄탄한 가운데 오늘장 이 현대차와 구글이 합작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현대차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주가가 이 구간에서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트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까지 4%에서 6%가량 상승세고요. 현대오토에버는 7% 오르며 12만 4,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부품주들 SL이나 화신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현재 구간 5%에서 6%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강보합권 시세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967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오후장에서 살짝 더 탄력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그래도 12시 구간부터는 또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의 차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무려 970선 터치까지도 나왔는데요. 현재는 970선은 지지하지 못했고요. 967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이 935억 원 사자세고요. 코스피와는 반대 수급 부분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478억 원, 기관은 19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체크해 보시면요. 헬스케어가 벌써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2%가량 추가적인 하락세고요. 13만 2,900원을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장 약보합권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나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를 보시면 그동안 11거래일 동안 단 한 번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연속하는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도 2.8%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상승하는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요. 엘코프로비엠 1.6% 오르며 16만 7,700원 터치하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 오늘도 좋습니다. 이 반도체 대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장비주들까지 흔든다는 모습 보셔야겠는데요. 오늘장 원익 IPS가 4%까지 오르며 5만 6,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3%대 강세고요. 그 외 시젠이나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또 알테오젠까지는 현재 구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창투자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고공행진과 더불어서 투자한 곳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뒤에 마켓컬리나 두나무 같은 다양한 곳들이 상장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이 비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창투사들에게 오늘장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재 구간 모두 상한가 진입한 상태고요. 린드먼 아시아도 11% 오르며 7,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DSC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모두 두 자릿수대 시세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5%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도 한 차례 부각이 됐었죠. 오늘까지 상한가에 진입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거래소는 대형주 탄력이 약해지고 코스닥은 또 수급 주체들이 발을 빼는 그런 모습 속에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쉬운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은 또 글로벌 증시들 다 휴정이 들어가는 국가가 많아서요. 성금요일 맞이해서 이번 주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투자 주체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또 내공 쌓는 강의로 함께 해보시죠.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루했던 3월, 딛고 4월 증시에는 꽃이 필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좀 기분 좋은 그런 4월에 꽃 피는 계좌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3월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복귀해보고요. 4월에 증시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우리가 수익 극대화 전략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3월 양시장 모두 양봉 마감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이 부분을 좀 뜯어보도록 하죠. 확실히 한 달을 복귀했을 때 3월 조금은 이제 저점을 다지는 한 달이었다고 보세요. 양시장의 뭐 상승률이라든지 수급 동향 같은 것들, 중요했던 섹터들의 움직임 이런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 특히 이제 3월 달까지 봤을 때 결국 작년에 주도했던 그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어찌 보면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들 종목 쪽에서 많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지금 차트 보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예, 월봉 차트인데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거래소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달랑 1.61% 올랐어요. 1.61%. 1.6%요. 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4.6% 올랐고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대형주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1.29%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중형주가 3.79, 오. 그다음에 소형주가 7.56%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 냈네요. 그렇죠. 중형주, 그러니까 소형주. 결국 3월 달까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4월 달 들어가지고 조금 바뀌는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예. 업종별로 보더라도 네. 업종별로 거래소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기계 쪽이에요. 기계. 결국 네.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 기계 쪽에서 17.44%가 올랐고 그다음에 철강 금속이 12%, 건설이 10%, 또 은행도 10%, 증권도 9%.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전기전자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 볼게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보면은 013. 이 보면은 요거는 요번이고 요게 이제 3월 달이었거든요. 예. 예, 3월 달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전기전자 결국 4월 달 들어가지고 반도체 쪽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지금 시작이 네. 괜찮아요. 결국 눌렸던 게 지금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도 0125 운수장비 보면 지난달에 어땠나요? 십자형 캔들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금 시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달 저는 일단 전강 후약 결론부터 말하면 전강 후약 벌써 말씀해 장세가 주시면 안 되는데. 이어질 텐데 네. 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 이런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주도해서. 같아요. 네, 일단 거래소를 복귀해 보자면 소형주가 7%, 중형주가 3% 상승으로 거래소 전체적인 양봉을 이끌었다. 대형주가 확실히 약했던 3월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쪽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사실 거래소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이 강하게 또 강조를 해주셨던 인프라 쪽이 강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코스닥은 월봉으로 봤을 때 더 상승률 높지 않았어요. 이쪽은 누가 주도했던 거예요?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 창투사들 얘네들이 26%나 올랐어요. 그리고 어차피 철강이 올라가니까 비철금속, 금속 이쪽에서도 16%, 13% 올라가고 또 종이목재 쪽에서도 한 12% 올라가면서 네. 일단 코스닥 작은 종목들도 보면은 결국 그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그들 어찌 보면은 뭐 작은 건설주 네. 아니면 작은 그 기계 건설 철강 관련된 종 이런 애들이 주도하면서 올라가면서 좀 올렸다.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이들 쪽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결국 이쪽에 있는 애들이 네. 강하게 올라가고 그쪽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들 종목은 아마 선별된 몇몇 종목들이 좀 올라가줬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가지는 못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한번 특징적으로 한 몇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했나. 결국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3월 말 들어가지고 이제 고점을 만드는 형태가 네.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주도했던 게 어찌 보면 2달, 석 달을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3월. 지금은 네. 오히려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들 종목군들은 이제 끝물이에요. 그러면 끝물이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쭉 다음 두세 달 이후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가 들어와야 될 자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이 두산파켓도 지금 43,650원 고점 만들었는데 이 봐봐요. 갭 떠놓고 음봉 세게 때리는 이런 종목들은 못 가요. 강하다 그러면 행보하는 거고 강하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이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도 이제는 비싼 거거든. 주식은 비싸면 네네. 수급 주체들이 매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멘트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일 시멘트. 네.
이 종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3월에 윗골이 달고 대단했네요. 음봉 나오고 이것도 단기 고점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3월 44% 갔어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강한 대성창투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보유자의 보유도 영역이지 강하죠. 이게 어디까지 갈진 아무도 몰라요. 네. 이 5천 원짜리가 10,000원 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어지고 다시 뭐 1,000원, 2,000원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세력이 늘러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엔간해 가지고는 이렇게 강하게 가는 애들은 쉽게 또 죽지는 않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게 뭐냐면 BII 인덱스. 큰 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올라가면서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큰 손이 아직 안 빠져나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봉 나올 때 이런 BI가 쭉 내려갈 때 그때 네. 좀 조심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얘는. 알겠습니다. 종목별로도 누가 주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금 움직임은 어떠한지도 한번 잠깐 체크해 드렸습니다. 3월을 일단 복귀해 봤는데요.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을 봤다면 이렇게 이들 종목들을 이끌었던 것은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3월 수급 주체들은 각 주체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동향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우리 3월 달 같은 경우 거래소는 이렇게 한번 차트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개인이 주도했어요. 6조 9천억 달러 매수했고요. 달러 렌다. 그리고 억 원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 1조 2천억. 1조 2천억 원 네, 팔았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팔았죠. 네. 그러니까 개인만 사고 외국인하고 양매도가 기관은 결국 나왔어요. 3월 달에 쭉쭉 팔았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6천억. 6천억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는 팔고. 네. 전문가님 저 궁금한 게요. 아까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2천억 원 팔았다고 했는데 기관이 2월에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 외국인도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2월 대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도 같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3월 달이고요. 네. 그럼 요걸 잘 기억했다가 요거는 이제 날짜를 바꾸면 돼요. 요걸 2월 달로 네. 바꿔버리면은 흐름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딱 거래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오. 개인이 더 많이 샀죠. 네. 근데 매수가 줄었다라면 그럼 그 부분을 개인은 외국인 팔죠. 기관들이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외국인이 2조를 팔았었네요. 2월에는. 네.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네. 3월 달이었어요. 3월 30날 같은 경우 3월 31일 날 마지막 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잘 보면 3월 30날 즉 월 마감하기 전날 보통 요새는 윈도우 드레싱을 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오히려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위해서 장막판에 어떻게 됐나요? 팔아버렸어요. 아. 그 팔아버린 게 오히려 이제 4월 달에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 거죠. 만들어졌다. 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이 이 거래소에서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강하게 지금 매수. 매수하고 있죠. 네. 그럼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라고 했을 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독일 같은 지수도 신고가 치고 있어요. S&P 500도 신고가 쳤죠. 다우도 3거래일 전에 신고가 쳤어요. 먼저 다우가 치고 S&P 치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또 한참 멀었어요. 가려면.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뭐 나스닥이 한번 신고가 치면 그게 전체적인 꼭지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나스닥이 신고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7%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14,000포인트까지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 치는 그 시점은 내가 봤을 때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수급 들어오는 건 일단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수급 변화에 있어서 얘네들도 일정 부분 매수 여력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다다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관측되네요. 3월은 보시다시피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2월에도 계속해서 팔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말일 즈음에 이런 수급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여력이 생겨 들어오고 있는 점이 4월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증시에 대한 분위기로 가볼게요. 전문가님, 4월은 어제, 오늘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 좋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뭔지요? 네, 좋게 될 겁니다. 제가 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정강 후약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승장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일단 그 중심에는 일단 외국인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큰 종목 중심으로서 좀 시장을 매수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할 텐데 그러면 왜 전강일까? 왜 초반에는 상승할 수 강한가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지금 어제 이야기한 그 내용이 1차적인 거예요. 조만간 또 2차 투자 계획도 발표하겠대요.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그 투자 금액을 증세로 커버할 테니까 너네 2차까지도 우리 가자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과거에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게 뭐죠? 잘 될 거야 하면 주가 올라가고 공화당에서 안 될 것 같아 좀 안 돼 그러면 또 급락 나오고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여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특히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들 기업 이 증시가 증시가. 엄청나게 불붙어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들의 상승세에 빗대어 우리 증시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4월 7일 이 보궐선거 이때까지 시장은 엔간해서는 안 죽여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도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일정 부분 상승 쪽으로 방향 잡으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후반으로 갔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 미국하고 독일하고 강력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가 나오면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이후 조정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짧게 일주일 나올 거니 아니면 2주, 3주 나올 거니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여튼 요번에 상승은 질기시되 이게 무턱대고 작년처럼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상단 막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에 대한 현금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연준이 무시하고 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니까 금리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1.6% 이상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예로 인해서 뭐랄까 경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1.7%까지는 테스트하면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1.8%, 2.9% 이런 게 나왔을 때 시장이 또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충격은 결국 2%라는 가격대를 쳤을 때는 네. 아마 시장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맞고 충격받고 또 맞고 충격받고 하면서 자꾸 10년물 국채에 대한 그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시장은 충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네. 어찌 보면 지금 신냉전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한패,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한패. 과거가 생각날 정도로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네네. 결국 이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변수다. 네네.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이런 오, 것들은 네. 분명히 문제인데도 독일 증시가 잘 가는 거 보면 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고 일단 금리 잠재적으로. 인상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결국 중국이라든가 신흥국들 분명히 문제되게 네. 돼 있어요. 지금 터키라든가 러시아 금리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달러가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내가 지금 터키 이런 데서 놀 때가 아니야. 미국 가서 놀아야지. 이러한 자금 유출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문제가 발발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미중 간의 갈등 아주 미묘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18년도에 경험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관계의 신경전도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이고 그다음에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는 시장에 일정 부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는 일단 연기금이 자산 분배 결정 이러한 부분을 뒤로 늦췄기 지연됐어요. 때문에 네. 연기금의 매도는 아직 10조가 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월 3일 공매도 재개하게 되면 이러한 부담들은 결국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강에 대한 이유보다 후 약에 대한 이유가 더 많아서
걱정되는 것 같아요. 4월 초에는 그래도 꽃이 좀 필 텐데 후로 갈수록은 우리가 강력하게 지수를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좀 잘 챙겨가자라는 정도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초반 분위기에 이런 강세가 나타날 때 챙기는 전략이 맞고 또 이후에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는지 4월 전체적인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네. 앞서서 이 두산 밥캣과 대성창투 봐주셨잖아요. 이렇게 3월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4월에도 강할지 앞서 좀 힌트가 나오긴 했지만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은 누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그냥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외국인이 뭘 사나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또 낙폭 과대 대형주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요. 오늘 현대차 움직였지만 위에 상단에 바로 60일 이평선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러한 기술적 반등을 보고 종목들을 접근할 건가? 일정 부분 그거 가능해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지, 그다음에 낙폭 과대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자고요. 어차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은 길어야 1주, 2주 정도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더 가. 그럼 그때가 내가 1주, 2주 보고 매매하면서 현금을 좀 챙겨놨는데 아니야. 더 가.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왜? 시장이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안 올라가고 딱 자리 지키면서 가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시장이 좀 조정 주거나 눌림 줄 때 팍 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갈 때 현금 만들어 놓은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 진짜 하락했을 때 현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처럼 든든한 자금이 없어요. 총알탄이 아주 그럼요. 든든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챙겨가자. 시장이 상승하면 그거에 맞춰 가면 돼요.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 거 보이는데도 내가 현금 안 갖고 다 종목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월, 2월 그런 꼴이 또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번 조정이 네. 어느 정도 깊으냐에 따라서 더 큰 장이 올 거라고 봐요. 그것은 결국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미국은 분명히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럼 그거에 빗대어서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1주, 2주는 이 상승장 즐기시고 거기에 네. 포커싱은 외국인이 뭘 사는지, 낙폭과대가 뭔지 이러한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현금 올라갈 때 좀 현금 만들자. 거기다 비중 실어서 종목 늘리지 말고 네. 오히려 좀 종목을 압축하고 현금 만들어 놓자. 그랬더니 조정 나오면 땡큐고 안 나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현금 몇 % 정도 포트 비중에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기본 20%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이유들 앞서서 전강 후약의 근거로 살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총알탕을 든든하게 가져가시면서 포트의 여유분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즐기시는 분들은 즐겨가시면서 또 차익 실현 잘 챙겨주시고요. 4월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강의 전략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재를 열심히 소화했던 2차 전지주, 이제는 V자 반등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먼저 고점이 나왔던 LG화학 105만 원대 숫자는 3달간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저점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요, 1, 2월에 나왔던 2차 전지의 고점, 그 이후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락 소외됐던 이유부터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실적 좋은 건 인정하지만 그 미래의 기대치까지 너무 끌어다 쓰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너무 비싸다라는 게 가장 큰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주가가 높으니까 올라갈 때는 애지간하면은 악재도 무시하고 올라갔는데 고점에서는 악재를 어찌 보면 악재로 이제는 막
포장해 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큰 손들은 먹을 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굳이 이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싶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손도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끼리만 아둥바둥하면은 안 올라가요. 자, 우리도 수급 보면서 이거 기관이 샀네, 외국인이 샀네 알죠? 그럼 우리는 기관 샀네, 외국인 샀네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선 아니 이 종목 개인들밖에 안 들어오네. 그럼 내가 이 개인들 돈 많이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사줘야지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개인들이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종목은 거들떠도 안 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고점에서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25% 빠지면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시점 되게 되면 일단 반대 매매, 투매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신용 쓴 게.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고점에서 보통 25%, 30% 빠지면 거기서 한번 반등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 그건 저점에서 한번 먹기 위해서라도 수급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그게 좀 괜찮다 싶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주 소외된 원인 비싸다라는 거 원인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만들겠대요. 네, 제가 바로. 네. 근데 자기들이 직접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쉬운 기술력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애플이든 샤오미든 개나 소나 다 자동차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부에서 그래요. 왜 삼성전자는 안 하냐?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한번 당했거든. 자동차 만들려다가 삼성 완전히 거덜날 뻔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자동차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뭐 샤오미든 애플이든 얘네들이 자동차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팔기 위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인프라가 구축됐냐 했을 때 아니에요. 결국 그들도 옛날 삼성 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쉬운지 어쩐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팔아봐야 그닥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차 팔아서 돈 벌었냐 했을 때 아니 오히려 환경 환경 부담 또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제품을 만들면 그 네. 돈 내는 게 있어요. 환경 세 그냥 편하게 환경세라고 하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를 만들면서 테슬라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한테 돈 줄 필요 없어. 왜? 나도 전기차 만드니까. 그러면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그 뿌려대는 그 영향력을 봤을 때 네. 테슬라도 나중에 되면 요만한 기업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폭스바겐 이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역량이다.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누가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뭐랄까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건 어차피 지금 주가가 높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악재로 던져버리면서 시장이 하락한 거지. 얘네들이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 이런 건 무시해요. 어차피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마 100만 원 나중에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품귀 이러한 부분들 이제 자동차 생산 쪽으로 중단 쪽으로 가는데 오늘 현대차 올라가는 거 봐봐요. 어찌 보면은 결국 이 반도체 이 부품 이거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문제인데 결국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나는 나중에 반도체가 오히려 공급 확대가 될 것 같아. 유럽이나 미국 막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장 늘리고 캐파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가가지고 오히려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최근 주가 네. 하락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요인이고 일단 필요한 거는 얘네들이 일정 부분 조금 더 싸줘야 된다는 거. 수급들이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 가격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늘 좀 반등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 확실히 톤이 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확실히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주가까지 왔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반등 원인을 짚어본다면 기술적인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그 밖에도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들이 좀 등장했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 한번 LG 화학 차트를 한번 놓고 볼게요. 네. 자, 우리 LG 화학 차트 놓고 보면은 진짜 전형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얘 올라가봐야 정말 잘하면 20일 이평선이고 진짜 강하면 60일 이평선까지밖에 제가 봤을 때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얘 차트의 추세를 그어보면 과연 이 자리 때까지 얘가 언제 올라갈 건가? 네. 그럼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신고가 가는 모양새 나타나줘야지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텐데 제가 봤을 땐 그닥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기 잘 봐봐요. 여기 보면은 결국 이 BII 인덱스 보면 여기서 그 많던 큰 물량들이 뚝 떨어졌죠. 네.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쫙 올렸다가 지금은 어때요?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 큰 손들이 뭐 내놓을 물량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개인들끼리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수급을 한번 보면 LG화학 그래도 이제 큰 물량은 아니지만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보이네요. 한 4, 5일 됐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이제 LG화학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일단 얘를 보게 되면 한번 단기적으로 60일 이평선까지 한 91만 5천 원 여기까지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나왔던 바이든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또 수혜성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작용하면서 올랐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칠 거다 이런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전문가님. 이번에 ITC 쪽에서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쪽에서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 말고 분리막 등 이 배터리 침해와 관련해서 또 예비 판정이 발표됐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확실히 몸집이 가벼워졌다라는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좀 동의하세요? 불확실성 해소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업들 간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우는 거니까 솔직히 보기는 안 좋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거고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LG 손 들어줬고 이번 거에 대해서는 전 SK 손을 들어줬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과연 조만간 있을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 그 SK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첫 번째 판결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결국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될 텐데 이번 판결이 SK한테 이제는 승이 되게 되면은 아마 SK 입장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건 아니니까 니네가 좀 가격 좀 낮춰줘 이 정도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는 좀 같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기업끼리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빨리 서로 잘 타협해가지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까지 한 10일 정도 정도 남았다고는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조금은 참고될 만한 사항이지 주가에 확실히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2차 전지의 전망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승폭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와 함께 지금 배터리 3사 포함해서 아직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 쪽이나 장비 쪽,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좀 토픽으로 꼽는 종목도 알려주세요. 자 일단 뭐 2차 전지하면 또 종목들이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도 좀 무한데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업황만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땐 계속 성장해야 될 업황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물려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지만 몇 년을 두고 봤을 때는 시장에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이제 전기차가 이제 대세를 이룰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들의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우리 과거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17만 원에서 지금 만 원대, 2만 원대에서 노는 건 결국 업황 자체가 바뀌면서 그 기업이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도 90% 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 이들 시장이 커나가는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종목군들이 올라는 가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가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작년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 온 거고요. 그러한 조정을 우리가 잘 이겨내자. 결국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중. 한 종목에다가 30% 40% 박아놓고 얘 5년 있다 더블 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내가 이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로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뭐 타픽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여기고 있는 게 자리입니다. 네. 주가 위치. 자, 우리 산업이라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산업 차트 잘 보시면은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이었어요. 네. 정확하게 횡보하면서 자리 만들어 놓고 정비열 초입 딱 들어오니까 어때? 확 쏴버렸어요. 1차 상승, 2차 상승 나오고 3차 상승 가기 위해서 얘는 못 갔어요. 반 죽여놨죠. 그래놓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얘를 한번 좀 위에서부터 긁어보면 나와요. 자, 일단 일정 부분 얘가 기본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가격은 그냥 29,500원. 여기까지는 그냥 껌이에요. 껌이고 그 다음 얘가 조금 더 힘낸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봤을 때 한 31,500원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보시면은 아마 1, 2주 아니 2, 3주 정도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리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여전히 여력이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상당히 제한된 종목들이 조금은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또 종목들의 여력까지 업사이드 한번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토픽 전략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하나 더 있다면 미스터 진단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 놓치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원하는 전문가에게 맞춤형 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연락 주시고요. 시마론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